안녕하세요. 맛있는 드로잉 오미입니다. 오늘은 올 파스텔 기초 기법 1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선으로 표현하기인데요. 선에 얇고 굵음을 표현하면서 그리는 기법이에요. 채색하기 전에 스케치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채색 없이 하는 라인 드로잉 할 때에도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이 선 그리기는 올 파스텔 드로잉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력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올 파스텔로 꼭 채색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시니까 이렇게 라인으로만 표현해 보셔도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파스텔을 눕혀서 면적으로 채색하는 기법이에요. 보통 라인으로 스케치를 한 후에 면을 칠하게 되고요. 또는 스케치 선 없이 바로 이렇게 채색하기도 해요. 너무 힘을 빼고 채색하게 되면, 자 보세요. 힘 면적이 까슬까슬하게 보이기 때문에 힘을 주고 꾸덕한 느낌으로 채색해 주셔야 되세요. 다만 멀리 있는 부분은 살짝 앞에 있는 것보다는 힘을 빼고 채색하시면 원근감 있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색으로 채색할 경우에는 굳이 입체감 살리지 않고 단색으로 채색해 주셔도 귀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굳이 처음부터 입체감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색으로 한번 채색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은 색을 문질러주는 기법이에요. 블렌딩이라고도 해요. 물감의 경우에는 덜어내서 서로 섞으면 새로운 색이 나오는데요. 올 파스텔은 색감 자체를 잘못 섞으면 혼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색상을 구비하셔서 고유의 색감으로 표현하시는 게 깨끗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때 색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블렌딩이에요. 조금 전에는 제가 단색으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색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블렌딩 하실 때는 손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스틱 자체로 색상끼리 연결시켜도 되세요. 주의하실 점은 블렌딩 하실 때마다 깨끗하게 파스텔을 닦거나 또는 손가락을 깨끗이 닦아서 블렌딩 해주셔야 되세요. 블렌딩은 어두운 색을 먼저 쓰느냐 아니면 밝은 색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톤에서 차이가 살짝 있어요. 아래 이파리는 올 파스텔 스틱으로 연결시켰어요. 이 뒤에 이파리는 조금 더 진하게 블렌딩 해볼게요. 아까 면으로만 채색했을 때와 블렌딩으로 표현했을 때 느낌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선 그리기, 면으로 칠하기, 블렌딩 이 세 가지 기법이 올 파스텔 기법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점으로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올 파스텔은 꾸덕하고 오일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게 되면 서로 혼색된 듯한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실제로 올 파스텔끼리 색이 겹치면서 혼색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색이 있는 스틱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음료에서 청량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요. 또는 불 위에서 바로 굽는 직화 요리를 표현할 때에도 불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점을 찍어줘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 파스텔을 먼저 채색하고요. 먼저 밑색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검정색까지 올리고 나서 이런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긁어내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색상 있는 파스텔 위에 검정색을 덮어서 긁어내는 기법이었을 텐데요. 검정색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긁어내도 색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림책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파가 올 파스텔 느낌의 재료로 작업을 했어요. 보시면 나무에 있는 나뭇잎 모양을 긁어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독특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방금 알려드린 기법이 채색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긁어냈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기법은 미리 종이를 긁어내는 거예요. 자, 오일 파스텔은 물감처럼 모든 면적에 안료가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에 질감이 있을 경우에 그 질감 사이까지 침투하지 못해요. 그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이 위에는 꽃을 그리고요. 긁어낸 곳 위에 초록 질감을 채색해주면 이렇게 줄기와 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어요. 이것은 먼저 형태를 대략 생각하셔서 채색해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손끝이나 마른 티슈로 색감이 골고루 퍼지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올 파스텔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싶으시다면 문지르는 건 굳이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어두운 색으로 라인을 그려서 완성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당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채색하고 나서 검정색 라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의 그림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선을 먼저 그리고 채색을 해볼게요. 이때 검정 오일 파스텔로 테두리를 그리게 되면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색이 번져서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사인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검정 색연필처럼 다른 질감의 재료로 먼저 테두리를 그리고 그 안을 오일 파스텔로 채색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까지 꼭 채우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살짝 흰 부분을 남겨두셔도 상관없으세요. 이 기법은 그림책 서파에 콜라주 작업할 때에도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요. 먼저 스케치를 하시고 그리고 오일 파스텔로 채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가위로 오리는 기법이에요. 이 기법은 테두리가 깔끔하게 재단되기 때문에 마치 예쁜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스텐실 기법인데요. 이렇게 종이를 오려서 빈 공간에 색을 채우기도 하고요. 반대로 자른 종이 주변을 문질러서 독특한 효과를 내는 기법이에요. 저는 이 기법을 주로 텍스트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해요. 텍스트 커팅하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커팅을 하고 그 안을 오일 파스텔로 채우게 되면 텍스트를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오일 파스텔을 꼭 오일 파스텔끼리만 그리지 않으셔도 되세요. 물감이랑 섞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오일 파스텔은 기름이 있는 성분이라서 물감이랑 함께 사용하면 쉽게 면적을 채색할 수 있어요. 특히 오일 파스텔로 밤하늘을 표현하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수채화를 같이 사용해 보세요. 수채화와 같이 사용하게 되시면 쉽게 밤하늘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수채화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얼룩이 많이 졌는데 수채화 용지에 그리게 되시면 깔끔하게 밤하늘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 기법도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보셨던 기법일 거예요. 종이 아래에 질감 있는 물체를 두고 그 위에 채색하는 건데요.
이 기법은 아래에 깔려있는 물체의 질감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두꺼운 종이나 아니면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물체를 두고 그 위에 얇은 종이를 배치해야지 질감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